안녕하세요. 신촌 종로 부원장이고요.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도 수학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게 저희 정규반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수학만 갖고 반 배정을 좀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가 교실이자 자율학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31석 있고요. 31석이라서 제가 좀 30명이라고 했지만 총 31석입니다. 그리고 사물함은 한 사람당 2개씩 쓰고 옆에 보시면 각자 쓸 수 있는 책상 돼 있고요. 아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남녀 분반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저희는. 근데 보시면 요쪽에 만약 여자가 앉는다 그럼 요쪽에 남자가 앉고 이렇게 좀 파티션으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얘기하러 오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섞여 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좀 분리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얘기고요.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지금 여기는 뭐 상관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2월 1일 날 첫 번째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 번 개강은 1월 5일이에요. 근데 여기랑 여기 차이는 뭐냐? 여기는 이제 검정고시 아니면 이제 군대 갔다 온 아이들 좀 기초 검정고시를 왜 그렇게 하냐면 검정고시 과목이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정고시 있는 아이들은 얘가 뭐가 부족해서 기초가 부족해요. 그래서 기초를 좀 해주려고 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관심 있으시면 오늘 한번 문의를 이따가 하고 가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게 메인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가 한 반에 10명 정도로 지금 구분을 해놨고요.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반은 아무래도 학교 갔다가 바로 오는 아이들, 나 기초가 부족하다 그런 아이들은 오후반 선택하시면 되고, 난 학교 안 다닌다 그럼 오전반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전반은 오전에 수업하고 밑에 자율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후반은 자율학습하고 밑에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테마는 그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기초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 영, 수만 하고요. 담임 선생님이 계시지만 제가 보조 담임을 해서 얘네들은 무엇을 또 잡아줄 거냐면 선택 과목을 못해요. 검정고시 애들은 선택 과목을 몰라서 선택 과목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반이니까 이따가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부분은 이제 1월 5일부터 시작하는 재수반이고요. 여기는 거의 모든 학원들이 선행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행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2월 23일일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 기억은 안 나는데 2월 23일이 정규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수능 점수가 다음 주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정시 쓰고 다 썼는데 도저히 쓸 데가 없거나 이런 애들이 이때 먼저 와요. 먼저 시작을 하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시가 다 발표 나고 이제 다 떨어진 아이들이 이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은 이때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보다는 여기가 좀 더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선행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안전히 의대를 먼저 선택한 아이들과 성적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하면 확실하게 나는 올해 애매하게 봤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가겠다. 난 올해 못 봤으니까 한 번 더 하겠다. 이게 솔직히 좀 구분이 되는 형상이 있어요. 왜냐면 어설프면 원서를 써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 물론 여기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 중간에 발표가 나면 그만두기도 하고요. 좀 근데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결정되면 가죠. 선행반은 아까도 말씀드린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수준별로 되고요. 여기서는 15명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0명이라는데 왜 15명이죠? 라고 얘기하면 정규반이 원래 2가지 컨셉이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5명과 30명 컨셉이 있어요. 이게 정규반이고요. 이건 정예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한 이유는 수강료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수업하는 공간이 여기냐 조금 더 작은 교실이냐 그 차이인 거고요. 나머지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때 더 뭐하겠다 챙겨주겠다. 아이들이 좀 적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래서 여기는 모든 반은 그냥 15명 기준으로 저희가 15명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N수 시작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N수 시작반 1월 5일 날 저희가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성적도 물론 보지만 다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한번 봐요.
왜냐면 아까 수학으로 수준을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수학 시험은 한번 보신다고 보면 돼요. 수학 기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학 기준으로 반이 4반이 되든 5반이 되든 수학으로 나눠지면 저희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좀 더 세분화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국영수는 저희 3반 정도로 저희가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이제 수능 성적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요. 또 아이들하고 계속 담임선생님이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본인하고 맞는 수업과 맞지 않는 수업 이런 거 좀 구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문학과 독서를 무조건 다 같은 반에 편성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선택을 좀 더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수준별 수업에서는. 왜냐면 국어는 잘하는 아이도 어려운 수업이 보다는 쉬운 수업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요. 못하는 아이도 또 어려운 수업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궁합이라고 좀 생각도 하고요. 좀 본인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되고요. 마찬가지 영어도 이렇게 3가지로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시작되면 저희는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애들 기본 명수가 적죠. 수학이 4반으로 편성됐어도 올라가더라도 저희 명수가 어떻게 적죠. 3반으로 편성. 그래서 저희는 수업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아이들한테 맞춰서 아까 수업을 한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 지금 보듯이 이게 정확하게 수업하는 교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애들을 좀 더 적게 가져가면서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하고요. 여기 1대1 밀착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뭐 이 동네 교사원이 많지 않으니까 다 비교해 보시면 저희 장점은 담임이 과목 선생님이에요. 저기는 그냥 입시만 그냥 하는 일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 선생님의 차이가 뭐냐면요. 저희는 상주에 계세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질문을. 근데 여기는 순환식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하는 날만 계시던가 수업하고 갑자기 퇴근도 하시거나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입시만 하시는 분들은 수업할 때의 태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성적이 안 나면 인강을 봐야 되지 않니? 궁합이 맞지 않지 않니? 이런 식의 얘기만 접근하는데요. 과목 선생님이 하면 수업 시간 태도를 보면 좀 그 아이가 공부하는 성향이랑 공부하는 느낌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상담하기가 편하고요. 제가 막상 해봐도. 그래서 저희는 과목 선생님이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국어와 수학 위주로 이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 과목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담임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인강만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초가 부족하다 그러면 인강을 봐 이렇게 얘기하는 학원들도 많고요. 실제로 대다수 학원들이 다 그래요. 요즘은 못하는 거에 대한 케어를 하는 학원들이 솔직히 많지 않아요. 실제로 의대 이러면서 점점 더 잘하는 애들 더 잘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지 못하는 애들한테 다 인강 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이랑 재작년부터 좀 바뀐 게 뭐냐면 현우준 선생님 수업보다는 정선 선생님 수업이 좀 더 늘고 있거든요. 현우준 선생님 좀 줄고 있고 물론 다른 부분들도 늘고 있지만 전체적인 성향을 보면 그 2가지를 제일 많이 얘기해요. 유튜브를 보시면. 근데 아이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선 선생님 수업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 거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모든 어머니들이 상담을 하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TV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날 그 드라마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라고 물어봐요. 근데 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날 재밌었던 장면, 임팩트 있는 장면만 기억날 거예요. 인강은 딱 그거밖에 안 돼요. 딱 재밌는 표현, 즐거운 표현. 그러니까 계속 뭔가 드라마만 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계속 본다고 외워질까요? 공부를 할까요? 그리고 제일 공부하기 쉽게 말하는 게 인강 볼 때예요. 제가 인강을 보고 있어요. 엄마가 들어왔어요. 뭐해? 엄마 인강 봐. 근데 졸 수도 있죠. 자고 있을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보면 맨날 똑같은 장면인 걸 잡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강이에요. 그러니까 인강이 강한 학원들이 다 뭐냐면 아이들을 좀 방치하는 학원들이에요. 어떻게 생각보다. 왜냐면 인강을 보여주면 공부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인강을 보면서 이해하면 좋죠. 내가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수학이다 보니까 더더욱더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도 강요를 하지만 좀 탐구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해봐라. 직접 책을 사서 너무 인강만 보지 말아라.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과목 다니면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고요. 결과로 증명한다는 건 제가 지금 가르쳐 보면 막상 이렇게 했을 때 오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어요. 문제는 조금 있는 건 뭐냐면 다 못하면 좀 힘들어요. 아니면 목표가 없거나 목적이 없으면 좀 힘들어요. 꿈이 없는. 그러니까 흔들 때 잡아주기가 참 힘들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와서 얘기하면 뭐냐면 네가 꿈이 뭐냐. 점수를 올리는 게 꿈은 아니다.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왜 거기를 가고 싶지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라. 대학을.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실제로 정시 쓸 때도 그래요. 선생님 저 세계 중에서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학교 가서 한번 구경하고. 그럼 느낌 와. 근데 아직 그래요 진짜. 따뜻함을 느꼈어요. 거기 갔는데 이 학교가 우리가 학교가 됐으면 그 간절함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도 중요하고요. 이게 줄 수 있는 것들 같아요. 그냥 입시 얘기 숫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태도를 가지면 되겠니? 수업 시간 너무 멍 때리지 않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교과 담임이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 못하면 좀 힘들다고 한 얘기도 어떤 부분이냐면 공부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잘하는 게 없다는 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어떤 과목을 알려줘도 다 힘들어. 근데 잘하는 과목 있잖아요? 그럼 너 그거 왜 잘하니? 그럼 설득이 돼요. 설명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책을 보는 것도 이해가 되고 흥미, 목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럼 잘하는 건 이렇게 잘하니까 못하는 것도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 이 선행맞춰 초점을 맞추는 건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건 더 잘하기, 못하는 건 어떻게 할지를 설계하는 거고요. 다 못하는 아이들은 하나를 잘할 수 있게끔. 특히 뭐가 또 문제냐면 선택 과목일 때 바꾸는 아이들도 많아요.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근해 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정규반도 좀 안착하기 쉽게끔. 그러니까 선행반이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여태까지 공부하면 뭐가 잘못됐으니까 좀 잘 잡아줘서 이때부터 좀 편안하게 안착하게끔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교과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까 되겠지만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과목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해주시겠죠. 국어는 국어 공부 방법으로 수학도 하면 어떻겠니? 탐구도 하면 어떻겠니? 수학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겠죠.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국어랑 수학 담임은 운이 아니라 조금 아무래도 좀 수학이 좀 더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 위주로 또 국어가 좀 더 필요한 아이들 위주로 조금 더 편성할 예정이긴 해요. 물론 다 니즈는 맞출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수학 담임이다. 그러면 좀 보조 담임으로 국어 선생님이 좀 부담임 형식으로 좀 들어가고 이렇게 팀이 되게끔 또 국어 담임이다 그러면 제가 좀 들어가서 팀메이팅이 돼서 좀 수학을 좀 더 얘기해 주는 식 그렇게 해서 좀 상호 보완 메인 담임 선생님이 있지만 그건 왜 중요하냐면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메인 담임 선생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보조 역할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책임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의 하루를 설계하고 결과를 관리한다. 담임이 있으면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핸드폰 언제 걷냐? 저희는 등원하면서 걷고요. 하원할 때 줘요. 담임 맨 처음 들어오면 등원하자마자 하는 게 핸드폰 걷는 거. 그 다음에 단어 시험 보고 애들 출결 관리하는 거.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나머지는 다 뭐 비슷한 얘기들이고요. 어쨌든 생활 멘탈 관리 이것도 제가 교과 담임이 좋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 보면 수업 시간에 졸고 자율학습 시간에 깨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반대로 수업 시간에 깨 있지만 자율학습 시간에 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교과 담임들이 가진 장점은 뭐냐면 몇 시에 자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보통 다 핸드폰이에요. 집에 가서 재수를 시키시면 집에서는 잠을 재우는 걸 좀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12시. 그래야 6시에 일어나서 학원 가서 깨 있어요. 집에서 밤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100% 낮에 잡니다. 밤에 잠이 안 와? 학원에서 자는 거예요. 반대로 집에서 잠을 재워야 학원에서 안 자요. 둘 중에 하나는 다 자요. 근데 진짜 성실한 아이들은 진짜 학원에서 깨어있어요. 느껴져요. 수업 시간에 느껴지고 아이들 눈빛을 봐도 느껴져요. 수업 시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관리도 해주시고 저희도 관리한다는 거. 그리고 뭐 성발견 이런 거 다 있고요. 뭐 이런 거 다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특별히 오늘 여기서 만약에
뭐 이거는 아니고요. 정규 선행반을 등록하신다 그러면 15% 할인을 오늘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예약금 30만 원만 걸고 가시면 최종 등록할 때 오늘만 한해서 저희가 판단.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할인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행반만 요번에 특별히 한번 해주신다니까 한번 이따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표준 시간표인데요. 요거를 보시는 것보다 여기 지금 보시면 레벨 1, 2, 3 나와 있죠? 레벨 1, 2, 3 나와 있지? 이렇게 나눈다는 거고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어는 아이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선택 수업은 솔직히 수준별 수업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선택만 나눠서 하고요. 탐구도 마찬가지로 좀 나누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나누냐면 제일 많은 거 사문이 너무 많다. 그럼 그때는 한번 레벨을 나누긴 하는데 보통 거의 다 그냥 탐구는 한 반 정도 운영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수학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침에 세분화된 정규 수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국영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영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점심 먹고 그때부터는 선택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선택 수업이라고 써있죠. 선택 과목, 아까 탐구 수업이 되고요. 여기 PT, 1대1 학습 컨설팅, 1대1 제2응답이라고 써져 있는데 탐구 수업이 탐구를 다 두 과목만 선택하니까 일주일에 이틀 정도 있어요. 3일 정도가 비잖아요. 아까 국영수 선생님이 상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어 선생님한테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담임 선생님을 상담하면서 좀 요런 거 해봐라. 그리고 선생님들별로 아마 좀 부족한 수업들, 필요한 수업들을 한두 개씩은 까실 수도 있어요. 이때. 그러면 그거 한번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돼 있고 저녁 먹고서는 거의 자율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날 공부하는 거 다 익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주말은 저희는 토요일까지가 의무 등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뭘 하냐면 오자마자 실전 주간 평가를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보고요. 5시까지 의무 자습을 해요. 그래서 점심까지 제공을 하고요. 나머지 토요일 저녁이랑 일요일은 선택 자습이긴 한데요. 해봤어요. 저희도 일요일까지도 의무 자습을 해보고 토요일도 의무 자습 해봤는데 애들이 아파요. 아프면 안 나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날이 없다 보니까 날 수 있는 날이 없더라고요. 근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날 쉬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뭘 하냐면 쉬라고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놀아요. 핸드폰하고 밀린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진짜 순수하게 잠잘 거면 그렇게 하고 전 3시간이라도 4시간 하고 나왔다 가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저희는 급식이 지하에 식당이 있어요. 직접 여기서 식당에서 밥을 주고요. 밥은 좀 맛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시락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먹는 곳과 공부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환경은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전 주간 평가, 컨설팅은 담임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질의응답은 강호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PT 보안 수업은 테마별로 아마 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단원별로 이렇게 수업이 좀 깔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국어도 마찬가지로 문화별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종로권만 봤었는데 대성이랑 해서 프리미엄 모의고사까지 좀 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덕후도 본다라는 거 좀 더 이게 강조되는 거고요. 나중에 국어 같은 경우는 요즘 모의고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엄청 많지. 컨텐츠 이렇게 본다는 거. 2강, 상상, 바탕.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이런 게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 그냥 나중에 또 보시면 되는 거고 하러 다니면서. 그래서 아까 이거 17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23일 아니면 17일이었나 보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장학이랑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여기 멤버스라고 나와 있는 건 어머니들이랑 저희랑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상담이 이루어질 때마다 여기다 좀 올릴 거고요. 출결 같은 거 그리고 성적표 같은 거 아까 실전 주간평가 성적표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고요. 좀 그런 것들 어머니들이랑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웃긴 게 뭐냐면 재수를 시키시면 성인이라고 엄마들이랑 대화가 좀 단절되거나 부모님과 좀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 믿고 맡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멤버스를 통해서 좀 보시면 성적표를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성적표 나왔니? 성적표 줘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그냥 바로 떠요. 자기 성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나중에 다 저희가 나가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그때쯤 지금 성적으로는 어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이드는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오답 노트 같은 경우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니시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인정사항 자기가 이제 과거에 봤던 거. 그래서 보통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재수를 하는 순간 그 전보다는 좀 올라요. 모든 과목 다 조금씩 올라요. 확실히 한 번 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고 어떻게 골고루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좀 그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플래너. 담임선생님이 플래너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플래너 관리를 하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잘하는 걸 많이 해요. 못하는 걸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힘드니까 다시 잘하는 거, 재밌는 거. 하다가 보면 힘드니까 다시 잘하는 거, 쉬운 거,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써보면 그런 공부 시간이랑 이런 편중도 좀 볼 수 있고요. 저는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일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통하는 창구라고 얘기를 하고 학습 플래너를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학습 플래너도 애들도 여자애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남자들도 가끔 그런데 일기처럼 써요. 오늘은 뭐 때문에 힘들었다.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 뭐 엄마랑 싸웠다. 엄마가 자꾸 성적표 가지고 뭐라고 하서 진짜 그런 거 써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위로도 해주고 가끔은 뭐 또 즐거운 일 있으면 성적이 막 오르면 같이 또 기뻐도 해주고 좀 그런 게 이제 플래너라고 생각은 하고요. 플래너가 또 중요한 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공 시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강 보는 시간, 수업 듣는 시간 다 빼면 순수하게 내가 공부한 시간을 체크해요. 보통 공부 잘하는 아이들 60시간 이상 나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요. 좀 못하는 아이들은 33시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33시간 이하가 나오는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인강 보고 있어요. 기초가 없다고. 저는 그래서 공부한 거라고 안 치는 게 뭐냐면 인강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어요. 지영이 누나 믿었는데 지영이 누나가 배신 들었어. 이지영이라고 사탄 강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탄 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테마가 딱 끝났을 때 그래요. 아, 니네가 이거 하나 가지고 하기가 힘들어. 이 다음 테마를 들어야 돼. 지금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성적 안 오르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음 테마를 또 들어요. 그럼 그래요. 지금쯤 이제 감은 오지. 아직 성적 안 오른 애들 또 생각해봐. 다음 거 또 들으면 몰라. 그렇게 세 텀을 들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런 애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농담으로. 지영이 누나가 자기 배신 때렸다. 그게 뭐냐면 인강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인강만 보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막 조언을 주죠. 나 같은 탐구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앉아갖고 처음 개강하고 조금 애들이랑 얼굴 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변해야 된다고. 작년이랑 똑같이 공부해서는 절대 얘네들이 바뀔 수 없다. 그랬으면 니네 작년에 갔을 거라고. 작년 방법이 맞지.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독재입니다. 똑같이 공부해요. 작년이랑 올해랑. 누구도 잔소리하지 못해요. 왜? 재수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이미 한번 실패한 아이들이니까. 그걸 도와주는 곳이 학원이고요. 저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종합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교과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로가 가진 장점은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궁금한 거 조금 있으면 제가 많지 않아서 오늘 부모님들이 제가 좀 들어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들어드릴게요. 궁금한 거 좀 있으세요? 국어는 엄매하고 화작하고 두 반만 나눴어요. 그렇게 보통 두 반이 나눠져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선택 과목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냥 1년 동안 꾸준히 그냥 하면 거의 다 만점 맞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한 아이.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성적이 자꾸 안 오르거나, 근데 보통 화작을 많이 선택하거든요.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근데 엄매를 선택해갖고 좀 안 나오는 아이들은 엄매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담임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요. 선생님하고 상담을 시켜서 엄매를 계속 갈 것인지 화작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다 부족하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라도 공부량을 줄여줘야 나머지에서 힘이 생겨요. 근데 원래를 선택해서 성적이 언젠간 오르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아이들은 그냥 과감하게 화작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과목이 잘 나오는 순간 참 공부 상담하기가 편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조금 이렇게 줄여주면서 한쪽에 한번 좀 1등급이든 2등급이든 한번 이렇게 뭔가 뻥튀기,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 공부했더니 올라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려고 조금 공부 부담을 좀 줄이긴 해요. 그리고 좀 조정도 실제로 세부적인 조정은 6월달에 들어가긴 하지만 보통 선행반 아이들은 선행반에서 한번 조정을 한번 보고요. 정규반에서도 3월달 모의고사 보고 한번 조정을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 6월달 이후에는 모든 게 힘들어. 그때까지 뭘 못 바꾸면 거의 하던 대로 가야 돼. 대표적으로 사탐러, 그러니까 과탐을 선택하다 사탐으로 가는 아이들도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담임선생님들이 좀 역할이 좀 있고 본인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걸 또 과목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연결시켜 주는 것도 담임 선생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선택 과목이 참 애매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도 필요하고 설명도 좀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건 너랑 안 맞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해봐라고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 부분은 막 당장 오늘 바꿔 이런다고 바뀌지도 않고 아이들이 또 바꾼다고 왔을 때도 바로 좀 바꾸라고 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계속 좀 상담을 해보셔야 되고 그럴 때 한번 좀 전화 한번 주셔도 돼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보통 엄마들이랑 얘기하고 학원에 전화 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학원에서 담임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엄마랑 얘기하고 다시 또 역으로 상담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종합반의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조금 애매해요. 아이들도 봐야 되고 성적도 봐야 되고 모든 과목에 대한 성적을 좀 봐야 돼서 선택 과목은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 과목은 하나만 그냥 꾸준히 하면 24점 만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24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하면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얼마만큼의 양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본인 몫이기 때문에 국어 선택 과목은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또 한번 물어보시면 간단한. 수시 네. 할 때 논술 전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종합반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처음에 수능 위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논술 대비는 그러면 논술 대비는 수업 정규 수업 시간에 1시간씩 편성되어 있고요. 시작부터 선생님들이 특강을 까세요. 어느 순간부터는 특강을 듣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대다수의 아이들 논술을 선택하고 오는 아이들은 외부 수업을 또 듣기도 해요. 그 전에도 선생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학원에서도 충분히 수업은 있습니다. 근데 정규 수업에 하나만 넣는 이유는 지금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는 정시 위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없긴 하는데요. 모든 선생님들이 수시를 추천할 때는 논술을 쓰라고는 얘기는 해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시는 전 로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데 논술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글을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런 애들은 국어도 정말 잘해요. 왜? 독서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논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잡고 있는 거지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적 올리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이 좋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쓸 때는 다 논술밖에 쓸 게 없긴 해요. 근데 제가 올해도 해보고 작년에도 해보면 최저 통과하는 아이들이 최저 있는 학교에 논술을 쓰는 아이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지 그냥 누구나 다 글 잘 써라 하는 데서 합격하는 아이들은 진짜 국어에 천재 빼놓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런 애들 국어도 잘 보고 독서력도 되고 국어만 잘하는 아이들이 되겠죠. 수리 논술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거를 막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시 쓸 때는 거의 다 논술 전형을 다 씁니다. 논술 쓰긴 써요. 그리고 그게 그때 가서는 또 효자 노릇도 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메인으로 잡기에는 조금 저는 정시가 더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6월달까지는 좀 올인을 해봐야 그 다음번에 논술을 하더라도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논술하는 아이들은 딱 그만큼만 공부해요. 최저 통과할 만큼. 그래서 올해처럼 국어가 조금 어렵거나 영어가 좀 더 어려우면 다 한 번 더 해요. 너무 그게 속상했죠. 담임으로 봤을 때. 근데 전 논술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논술이 아주 좋은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종합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렇긴 해요. 확률로 봤을 때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교재는 그러면 종목별로 저희 자체 교재로 하는데 저희 자체 교재가 평가원 학력평가 기준으로 기출문제 형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교재들은 그렇게 써져 있고요. 중간 이후에는 이제 모의고사, 종록 모의고사 내에서 발췌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교재는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별로는 교재를 안 쓰시고 또 프린트를 더 추가로 더 주시는 분도 있고요. 교재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이들 상황에 따라 수준에 따라 좀 다르고요. 교재를 거의 다 100% 다 쓰지는 않으세요. 교재보다는 프린트를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라고 하는 게 요즘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면 종로 교재를 메인으로 잡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들 인강도 듣고 부교재가 다 있어서 교재 와서 교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수준이 차이 난다?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할 때. 그럼 아이들 평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하는 네, 거예요? 토요일 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종로 걸로 항상 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새로 그러니까 저희가 수중학평가 종로 걸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여러 가지 콘텐츠는 좀 컨택 중인데요. 이게 조금 상황에 따라서는 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직까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로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고 보시는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국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기 이감, 바탕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수학 전국 모의고사는 덕후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건 좀 더 고무적이긴 한 거고요. 그럼 국어 같은 경우는 이감이랑 이런 거 바탕에 그런 것도 다 저희가 학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많으면 특강도 깔기도 하고요. 그 풀이에 대해서 그리고 질문은 다 받아주세요. 저 자체 교재만 받아주진 않으세요. 아까 1대1 질의응답 할 때는 국어 선생님이 웬만한 질문은 다 받아주세요. 그럼 좀 도움도 되고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는 뭐지? N수생 그 지수 종합반하고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요. 네. 올해 수능이 교수님이어서 어려웠다고 하면은 네. 작년도 그 합격선하고 비교해갖고 그러면 이제 점수가 많이 내려갈까요? 그게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저는 국어 시험을 못 봤는데 수학도 시험 못 본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국어 시험을 못 봤는데 그냥 수학은 원래 실력대로 보고 영어 시험도 원래 실력대로 본 애들은 문제가 안 돼요. 영어 시험을 못 봤는데 탐구를 못 본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탐구를 잘 본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 과목을 다 못 본 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윤성호 대표님도 말씀하시지만 똑같은 얘기 같아요. 결국은 한 과목 한 과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조합해놨을 때 점수가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또 뭐도 있냐면 또 최저를 얼마나 못 맞춰가고 2월 인원수도 얼마나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변수가 그냥 많은 시험이에요. 첫 번째, 이러면 시험이 조금 애매하게 어려우면 올해가 애매하게 어렵거든요. 이건 애매하게 어렵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시간을 다 투자해서 가채점을 못하고 나와요. 그럼 가채점 입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가채점 입력을 한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한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한 애들이 잘하겠죠. 그럼 지금 점수는 높게 나와요. 근데 실제점이 나오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고 표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12월 5일 이후에만 낼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애매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국어가 어려워도 수학을 잘 볼 수 있는 힘, 수학이 어려워도 영어를 잘 볼 수 있는 힘, 영어가 어려워도 탐구를 잘 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 탐구를 애들한테 할 때 1등급 나오는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만점 맞아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공부해야 수능에서 1등급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다 겪어보셨잖아요. 소위 말하는 6, 9월 때 1등급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잘하고 진짜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도 잘 보고 공부도 잘해야지 지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 가르치는 게 요령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실력도 좀 많이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농담으로 요번 수학 시험만 그냥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수학 시험지 딱 처음 봤을 때 모든 유형을 다 맞췄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라면을 딱 줬어요. 근데 매워 보여요. 근데 막상 먹으니까 안 매워요. 안 매워 보여요. 매워요. 무슨 얘기냐면 익숙함이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그 부분이에요. 수학이 다 익숙해요. 다 풀 수 있는 유형만 나왔어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분수 계산 있고 계산하다 보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시간 모자르네? 이러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지문 읽었을 때 와 나 지문이 다 이해됐어. 근데 딱 문제를 푸는 답이 2개야. 문제를 푸는 답이 없어. 나 왜지? 나 지문 쉬웠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수능이.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전이랑 좀 달라진 건 시험이 어렵고 쉽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어렵고 쉽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재수를 하신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고 요거는 아마 가채점이랑 실제점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음 주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까지 설명회보다 다음 주 이후에 설명회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요. 지금 있었던 아이들의 결과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알죠. 잘한 애들은 아는데 어설픈 애들이 다 못 적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적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요번에 물어보면 제일 많은 특징이 뭐냐면 못 적었어요. 네.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근데 꾸준히 한 아이들, 실력이 진짜 좋았던 아이들도 잘 보기도 했어요. 몇 명. 실제로 가채점이랑 실제점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가요? 아이들한테요? 실제로 그건 상황마다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채점을 안 적고 나온 아이들이 대충 나 엄마 80 맞았을 것 같아 하는 애들은 많이 차이 나고요. 정확하게 적어서 나온 아이들은 더 덜 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5번 같은 시험은 아마 못 적고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럴 땐 좀 차이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과목이 다 네, 똑같아요? 네, 비슷한 느낌. 올해 다 그러잖아요. 딱 보셨을 텐데 수능 본날 평이했습니다. 그 다음날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불수능입니다. 모든 과목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 다음부터는 언론이 안 나와요. 왜요? 이제는 아무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 다음 주만 기다리면 돼요. 이건 시험에서 나오는 특징인 거예요. 근데 요즘 시험이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들이 봤을 때는 다 아는 거 나왔다니까요. 근데 내가 쓴 게 답인지 아닌지는 나와봐야지. 진짜 뻔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뻔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애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이 좀 트렌드가 그래요. 한 2, 3년 동안 저는 좋으면서도 참 힘든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게 좀 그렇거든요. 풀만한 것 같은데 풀어보면 틀리는 게 있어요.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음 주를 좀 보셔야 되지 않나. 또 질문 있으세요? 저기요, 아까 그 설명 들을 때 네. 자연 계열인데 네. 사탄 넣는 거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뉴스에서도 보면 그 윤성호 대표님 사탄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 나왔거든요. 네. 그럼 자연계 애들이 보통 하나를 사탄론을 한다는 경우죠? 그럴 때는. 이거는 제가 가르쳐 보니까 네. 재우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탄원을 하나 해요. 6월달에 2개 다 해요. 두 개를요? 네. 이유는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탐을 겁나 잘해요. 그러면 국영수만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재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럼 과학을 계속 하는데 계속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에 머물러요. 그럼 뭐예요? 유혹을 하죠. 사탄. 그때 사탄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잘 나와야지 런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과탐에 나온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물, 화, 생, 지 중에 지금 화학 선택이 제일 적거든요. 이유는 어려워서도 있지만 화학에 남은 아이들이 잘해서 그래요. 화학에 남은 애들은 의대, 서울대 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때려 죽여도 1, 2등급이 나와요. 그럼 일반 학생이 해갖고 1, 2등급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선택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벽이 있는 거예요. 그 벽을 느끼는 순간 바꿔요. 그럼 화학하는 애들이 지구과학으로 바꿀까요? 생명과학으로 바꿀까요? 아니죠. 물리도 그래요. 근데 그게 지구과학, 생명도 그래요. 인원수가 많긴 하지만 결국 그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벽을 넘어가면 선택을 계속 가는 거고 그 벽을 못 넘으면 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추세예요. 결국 아이들이 하다 보면 이제는 아이들은 어려운 걸 해서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걸 하는 것보다 쉬운 걸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담임이랑 상담을 좀 많이 해요. 저도 저희 반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더 웃긴 건 과탐해 갖고는 4등급, 5등급밖에 안 나는 사탐을 하니까 2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 한번 보니까 그게 나오니까 갑자기 혹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2등급이 나오면 공부를 덜 해요. 다시 3등급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공부할 때 성적이 나오니까 공부하는 성적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유지도 공부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과목이 있어야지 좀 더 얘기가 편하고 못하는 과목만 있으면 잘 안 먹혀요, 이 얘기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내가 잘했는데 떨어져요. 그거 봐. 잘해도 공부해야겠지. 그럼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는 이거 조금 해왔다가 안 되니까 또 이거 조금 해보고 이거 조금 해왔다가 그러니까 좌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때 어떤 과목이든 암만 하찮은 과목이라도 하나라도 잘 나오는 과목이 만들어놔야 나중에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재수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골고루 못 나오는 애들보다 하나라도 잘 나오는 애들이 더 편해요. 성적이 더 잘 오고. 골고루 못 나오는 애들은 빨리 하나를 만들어요. 그게 숙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으로서. 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마무리하고 이따 기타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공부가 다 되셨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죠? 이 공개적으로 물어볼 거 다 끝나신 건가요?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 있으시면 저도 받아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